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별 황당한 일을 다 겪은 주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병까지 나서 드러눕기까지 했는데요.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게 행복해지려고 겪은 시련이 아닌가 싶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신할머니가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갈 때 같냐고요? 제 사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37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저보다 2살여 나예요.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제가 갈비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마장동까지 가서 직접 소갈비를 사와서 갈비찜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두 분의 정성도 정성인데 맛도 정말 최고였어요. 초면이었지만 저는 정말 잘 먹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복스럽다면서 껄껄 웃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보다 2살이나 많아서 저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가 52세, 시아버지가 62세였는데요. 두 분 나이 차이가 10살로 꽤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19살 때 양친을 갑자기 잃는 바람에 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보통 부부들과는 달랐습니다. 50대, 60대 부부가 그렇게 다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아버지는 갈비를 손수 발라서 시어머니의 접시에 올려주셨어요. 심지어 작은 조각들은 직접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쳐다봤더니 남편은 원래 두 분이 다정하시다며 늘상 볼 테니 익숙해지라고 하더라고요. 닭살이 돋긴 했지만 고기 좋더라고요. 사람은 어릴 때 기억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저렇게 다정한 부모님을 보고 자랐을 테니 분명 배운 대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서로 아껴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식사를 끝마치자 시어머님께서 식후로 커피와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좋아하신대요. 시중에 있는 웬만한 믹스커피는 다 갖고 계셨어요. 후식을 먹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이가 어렵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3번의 유산 끝에 지금의 저희 남편을 낳았는데 너무 예뻐서 더 낳고 싶었지만 안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다복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은 자식이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있으니 뭐든 해주고 싶다면서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집값도 올라서 걱정했는데 이게 웬 떡인가 싶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라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시집살이가 심하다는데 저는 일체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자식이 귀한 집이다 보니 아이를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기에 결혼 후 바로 노력했어요. 산부인과 검사에서도 둘 다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금방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휴,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너무 실망하지 마. 곧 생기겠지. 둘 다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처음에는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결혼하고 6개월이 넘어가니 은근슬쩍 압박을 하셨습니다. 저도 걱정이 됐어요. 여러 번 자연임신에 실패한 끝에 저희 부부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했어요. 정말 험난하더군요. 주사 맞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스스로 3대씩 주사를 놓을 때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땅으로 꺼졌죠. 이후 마음을 다잡고 2차 시도도 해보았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결국 실패하는 과정이 반복되니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어요. 같이 한의원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용한 곳이 있다면서요. 믿져야 본전이니 시어머님을 따라가서 약을 지었습니다. 그 한약이 몸의 균형을 잡고 임신에 좋은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줄 거라고 했어요. 동시에 시어머니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음식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자궁 건강에 좋다는 석류, 호두, 연어 등을 끊임없이 공수해 주셨죠. 게다가 남편의 정력 증진을 위해 홍삼, 마늘, 그리고 굴과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우리 부부의 사주를 본 뒤 합방 날짜까지 받아오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처음에는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저를 응원해 주셨던 시어머님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한약이 웬만한 사람들 다 임신시킨다는데 왜 너는 안 되니? 비싼 한약을 먹이면 뭘 해? 임신이 안 되는데. 이러다 내가 먼저 임신하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이 낳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누구보다 제 마음 아실 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어머, 너와 나는 다르지. 난 임신은 잘 됐어. 자꾸 유산이 돼서 그랬던 거지. 근데 넌 뭐니? 임신도 안 되잖아. 산부인과 검사 결과 못 보셨어요? 저 아무 이상 없어요. 이의도 이상 없고요. 요즘 이런 부부들 많다는데 왜 꼭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님. 어머, 얘 좀 봐. 서운하기는. 누가 들으면 내가 너 구박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분명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확 변해버리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를 마구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건 아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셨습니다. 에휴, 누구네 집 며느리는 쌍둥이를 잘 만나던데. 우리 집은 언제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려나? 엄마 자꾸 왜 그래? 이 사람이랑 나도 속상해. 그런 말 할 거면 집에 오지 마. 어머머, 이 집 누가 사줬어? 이거 우리가 사준 거잖아. 네 집인 줄 알아?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저희 집 명의는 시부모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결혼 전 아파트를 해주셨지만 명의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임신 타령은 끝이 없었어요. 전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우울감까지 생기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해서 잠깐 아이 낳는 걸 미뤘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제 편이었어요. 심지어 임신이 안 되면 그냥 둘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를 한 명은 꼭 낳고 싶었어요. 일단 지금은 심신이 너무 힘드니 잠깐 멈췄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시도해보자고 했죠. 남편은 제가 속상할까봐 일부러 휴가를 내서 같이 태국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후 시부모님께 선물도 드릴 겸 시댁에 방문했어요. 제가 임신이 안 된 이후로 시어머님은 늘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 아가 왔니? 태국 가서 스트레스는 좀 풀고 왔어? 심신이 힘들었을 텐데 너 혼자라도 더 쉬다 오지 그랬니?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좀 당황스럽더군요. 혹시 저를 돌려가는 건가 싶었는데 진심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그동안 임신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 너희 둘이 잘 살면 우리는 여한이 없다. 그치, 여보? 그럼 애 안 생기면 어떠냐? 임신에 대한 걱정은 넣어둬라.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두 분 다 그렇게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온화해지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주 푸짐하게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귀한 전복구이에 소고기까지 구워 놓으셨더라고요. 마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좋았던 시부모님 모습으로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후식을 준비했습니다. 사과와 포도, 그리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커피를 준비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조용히 제 옆으로 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나는 커피 안 마신다. 아버지랑 같은 매실차로 줄래? 어머, 어머님은 저녁에도 커피 잘 드시잖아요. 밤에 잠 안 오고 이런 거 없다고 엄청 좋아하시면서 왜 갑자기 끊으셨어요? 아니 뭐 건강도 생각해야 될 나이니까. 암튼 그런 줄 알고 내 커피는 타지 마. 별일이 다 있다 싶었어요. 하루에 커피 3잔도 거뜬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건강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식을 먹는 동안 어머님이 커피를 끊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했습니다. 너희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거야. 너희 어머니가 임신했다. 네? 엄마, 아버님의 충격 고백에 저와 남편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됐다. 젊을 때 그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더니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생겼구나. 슈린둥이가 남 얘기가 아니야. 늦은 나이지만 귀한 새 생명이 찾아왔으니 낳아야지. 축하해 줄 거지? 시어머니의 표정은 의기양양, 그야말로 행복이 충만한 얼굴이셨어요. 저는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을 시어머니가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삼신할머니도 정말 무심하시지. 어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안겨주시는지 원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님 나이가 53세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폐경이 오기도 한다는데 어머님에게는 폐경이 아닌 아기가 찾아왔죠. 남편은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진짜야? 아기라고? 동생이라고? 그래.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네 동생을 갖게 됐구나. 아니, 엄마 아빠 나이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우려고? 남편도 황당해서 두서없이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뻔뻔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너네가 애가 안 생기잖아. 삼신할머니가 너희가 아닌 나한테 애를 점지해 주셨을 땐 다 뜻이 있지 않겠니? 내가 애 낳으면 같이 키우자. 솔직히 우리가 오래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동생을 네가 자식처럼 키우면 어떨까 싶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왜 제가 시부모님의 늦둥이를 키워야 하나요? 전 어머님의 무책임함과 이기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일단 임신은 축하드려요. 근데 새로 태어날 아기를 저희가 키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잠깐 쉬는 거지 곧 임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의 키우기도 바빠서 어머님 아기까지 키우는 건 무리예요. 어머머 얘 좀 봐. 누가 너 애 갖지 말래. 임신이 안 되니까 너 부담 느끼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임신이 되면 좋지. 우리 애랑 너희 애랑 같이 키우면 되잖아. 쌍둥이 키우듯이. 애는 1명 키우나 2명 키우나 똑같아. 어머님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어머님 애를 키우냐고요? 쌍둥이는 무슨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못 키워요. 자꾸 그런 말씀하실 거면 먼저 가볼게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했더니 그제야 시아버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그래, 오늘은 시간도 늦었고 하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왔으니까 축하만 하고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자꾸나. 본격적인 얘기란 게 뭔지 뻔히 의도가 보였죠.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야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디 이 문제에 답이 있나요? 두 분 둠슬이 남다른 건 알았지만 어머님 나이 50세, 아버님 나이 63세, 설마 아이를 가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명의 탄생이니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인데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 상황이었죠. 나라에서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난리던데 저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금방 저출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집 나간 정신을 붙잡아 결론을 냈습니다. 시부모님을 축복해드리자고요. 하지만 아이를 저희가 키우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의 임신 유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입덧을 시작하면서 아주 세상에 있는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셨죠. 아가, 저번에 네가 만들어준 갈치조림이 자꾸 생각나는구나. 나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 먹겠어. 오늘 저녁에 해다 줄래?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렵고요. 하루 이틀 전에는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않고 계속 요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며느라가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뭘 먹어보려 해도 자꾸 네가 해준 갈치조림만 생각나는구나. 뱃속에 있는 네 남편 동생이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는데 좀 해다 주면 안 될까? 하루 종일 못 드셨다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취소하고 갈치조림을 해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의 음식 투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잡채, 산적, 오이, 소박이, 가지찜. 이상한 점은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은 입덧 때문에 못 드시는데 제가 한 음식은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잘 넘어간다면서요. 음식을 해다 나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의 매일 음식을 대령하라고 요구하시니 저도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이 중재를 해보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님께서는 화를 내며 저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으셨죠. 내가 뭐 진수성찬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나이 들어 임신해봐라. 젊은 산모보다 더 힘들어. 설마 며느리 너 나 질투해서 음식도 안 해주려는 거니?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지 임신 후에 어머님은 성격이 아이같이 변하셨어요. 떼쓰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저희 부부가 주말이라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아들, 나 망고 먹고 싶어. 네 아버지가 구해본다고 했는데 일주일째 못 구하고 있다. 네 동생이 먹고 싶다는데 좀 찾아봐 주면 안 될까? 망고가 생각나서 밤에도 잠을 못 자겠어. 오죽하면 내가 꼭두 새벽부터 니네 집까지 왔겠니? 남편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행을 취소하고 남편은 망고를 찾으러 떠났죠. 어렵게 수소문하고 인터넷 검색을 한 끝에 지방에 있는 외국 과일 유통점에서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역시 우리 아들 고마워. 그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배 위에 얹으시더라고요. 그러자 배가 막 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동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건 처음 보기도 했고 만져보는 건 더더욱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둘째가 너무 좋아하는 거 느껴지지? 망고 왔다고 이렇게 좋아한다. 아들도 만져볼래? 남편도 시어머님 배에 손을 얹어놓자 배가 더 크게 꿀렁꿀렁 대더라고요. 애가 지금 움직이는 거야? 남편은 신비롭다는 듯 어머님의 배를 한참 동안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왠지 모르게 슬퍼졌어요. 시어머님은 나이 50이 넘어서도 저렇게 임신해서 아이랑 교감하는데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제가 울자 남편이 알아채고 달래주었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님, 나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옷이 맞는 게 없어. 인부복 좀 사러 같이 가줄래? 내 친구들은 죄다 할머니들 뿐이라서.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잘 알잖아. 인부복이요? 요즘 인터넷에 많아요. 그거 보고 주문하세요. 어머머, 옷을 어떻게 안 입어보고 사니? 그리고 내가 입다가 며느님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어머님 인부복 안 물려주셔도 돼요. 저도 사면 되니까요. 어쨌든 같이 백화점에 가드릴게요. 점심 지나고 2시쯤 차로 모시러 갈게요. 솔직히 어머님과 같이 가기 싫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노산인분을 혼자 다녀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같이 가는 수밖에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인부복 코너로 직행했습니다. 요즘에는 인부복이라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입어볼 일 없는 옷이라 그런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제 마음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화려하고 다양한 인부복들을 구경했어요. 순식간에 5벌의 옷을 고르셨더라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옆에서 동행했습니다. 어머, 이거 예쁘지 않니? 아, 저것도 좋네. 너도 골라보렴. 나중에 입게 될 수도 있잖아. 너희 아버님이 카드 줬으니까 미리 사두면 좋지 않겠어? 남의 속도 모르고 어머님은 아기 없이 참 천진난만 하시더군요. 임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뻔히 아시면서 인부복을 사라니 그냥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인부복을 고르고 있었더니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이제 초기이신가 봐요. 몇 개월이세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얘가 아니고 제가 임신한 거예요. 임신 7개월 됐는데 아직 애가 작아서 배가 많이 안 나왔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여직원은 제가 아닌 시어머님이 임신했다는 소리에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늦둥이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배 모양이 아주 예쁘시네요. 요즘 이런 인부복이 잘 나가는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여직원은 놀라면서도 축하의 말을 건넸고 전 어색한 미소만 지었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해야 하는데 늙은 내가 갑자기 임신이 되는 바람에 임신도 다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 며느리도 건강한데 안 생기더라고요.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으렴. 곧 생기겠지. 굳이 거기서 할 필요 없는 말인데 왜 제가 임신이 안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건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더 말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급히 계산을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또 어떤 말로 저를 상처 입힐지 모르니까요. 본인 임신한 걸 자랑하려고 저를 들러리 세우는 어머님의 뻔뻔한 행동 때문에 전 너무나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건지 시험관을 다시 시작했는데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아무래도 삼신 할머니가 저한테는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좋은 남편에 좋은 아들, 게다가 그렇게 원하던 늦둥이 둘째까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을 부러워하며 질투를 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아이가 자연임신이 됐지 뭡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기분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그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자 모두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제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뻐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은 시어머님 임신 7개월, 저 임신 2개월, 임산부가 2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원하던 대로 딸을 낳으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무려 한 달가량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온 산후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산후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가 정말 미안한데 나 산후도우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울적한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전 그때 임신 5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제게 어머님 산후도우미를 하라니요?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금 임신 중이라 무리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 말고 다른 좋은 산후도우미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해하면서도 나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알지. 너도 힘들겠지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부탁이니까 딱 한 달만 도와주면 안 돼?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러실까 싶기도 했고요. 할 수 없이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어머님 집에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확실히 신생아 육아는 쉽지 않더군요. 시어머님과 시아버지는 아기를 매우 예뻐했지만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시어머님은 즉시 저를 호출해서 아이를 달래라고 하셨죠. 어머, 우리 애기 뭐가 그렇게 슬펐어? 며느님, 와서 시누이 좀 안아줘쇼. 복둥아, 엄마는 지금 몸조리 중이라 움직이면 안 돼. 그니까 잠깐 새언니한테 가 있어. 제가 아이를 달래고 있으면 시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며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며 휴식을 취하셨죠. 아이 젖병 삼기부터 우유 타기, 빨래 등 모든 육아를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며느님, 아기 기저귀 좀 갈아줘. 내가 이런 아기가 너무 힘이 드네.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저도 임신 중반기라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의 끊임없는 요구에 응해야만 했어요. 남편도 저를 안쓰러워했지만 어머니가 노산이니 도와주라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딱 약속한 한 달만 채우고 가자 싶어서 꾹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약속한 한 달이 끝나는 날 저녁을 먹는데 아버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일산 전원 마을에 큰 단독주택이 나왔다더라. 가서 봤더니 1층에 우리가 살고 2층에 너네 식구가 살면 딱일 것 같아서 샀다. 이제 곧 며느리도 아기를 낳을 테니까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꾸나. 애들은 풀을 밟고 살아야지. 아파트에서 키우면 못 써. 그리고 지들끼리도 같이 놀고. 얼마나 좋겠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약속한 한 달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한테 같이 합가를 하자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같이 키우면서 살자고 하시는 거지 안 봐도 눈에 뻔히 그려집니다. 공주 같은 저희 시어머니는 100이면 100. 다 저한테 시킬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저 시어머님 말 들으라고 하시겠죠. 지금처럼 계속 옆에서 어머님 수발하며 아이들을 다 키우라는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힘들 것 같아요. 한 달도 겨우 버텼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몸이 그래도 가벼워서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설사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둘을 제가 혼자 어떻게 감당하나요? 전 아이 한 명도 벅찹니다. 아이 키우고 나서 회사도 다시 다니고 싶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도 모르게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물론 명의가 시부모님이었으니까 파실 수 있죠. 그런데 결혼할 때 분명 집을 해주신다고 하신 건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파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남편한테 깜짝 놀라 전화했더니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응, 안 그래도 저번에 아빠가 한 번 이야기하긴 했어. 자기한테 얘기해야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했네. 자기야, 부모님이랑 합가하자. 응? 이번에 보니까 부모님이 확실히 나이가 많이 들긴 했더라. 젊은 사람들도 애 키우기 힘든데 두 분이 혼자서 애 키우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당신한테 키우라는 거 아니야. 우리 애 키우면서 조금씩만 내 동생 돌봐주면 돼. 나도 아이 많이 볼게.
당신 어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할 수 있어? 합가는 나한테도 물어봤어야지. 나 지금 사기당한 기분이야. 갑자기 내가 우리 집 내놨다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합가하자고 하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나한테 당신 집 노예로 들어가라는 거야? 살림하고 애 키우고? 그럼 나 일은 어떻게 해? 전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남편의 결정은 저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눈치도 없이 계속 말을 시키면서 이사 준비를 하더군요. 이사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전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짐 싸서 나가자 남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찾아왔지만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간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답이 안 나왔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남편은 부모님과 동생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참다 못한 아버님이 역정을 내셨고 남편의 멱살까지 잡았다고 해요. 도저히 보다 못한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며느님, 내가 그동안 눈치 없이 굴었던 건 미안해. 이러다 아들 잡을 것 같아. 애가 맨날 술만 마시고 폐인같이 살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이러다 우리 아들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돼. 앞으로 같이 살자는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지 말고 니들끼리만이라도 잘 살아줘.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과 통화 후 마음이 복잡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데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서도 비겁하게 모르는 척했어. 나는 당신이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고 싶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시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나서 결국 합가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은 곧 새로운 집을 구할 거라고 말했어요. 명의는 남편과 저 공동 명의로 한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아이 어떻게 키우시겠대? 그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상주 도우미를 알아봐서 쓰기로 했어. 엄마가 좀 까탈스럽긴 한데 이제 뭐 어쩔 수 있나. 본인도 조금은 양보하셔야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화해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시부모님도 아들의 이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제게 육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져서 가끔 시부모님 집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줍니다. 어쨌든 상주 도우미가 계셔서 제가 전처럼 막 힘들 일은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농담처럼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지만 저는 그런 말에 정색을 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정쩡하게 대하면 시어머니가 기회를 잡아 다시 합가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었네요. 시어머니의 임신 소식은 처음에는 분명 충격적이었고 그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갈등을 잘 봉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 사람은 생판 모르던 사람과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는 경험은 매우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도 잠깐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전화로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구시렁거리지만요. 이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잘 이겨나가면 되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